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혜진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혜진이는 고등학생으로 항상 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매일 밤 자신을 찾아오는 한 여인의 형체였다. 처음 그 여인을 본 것은 작년 여름이었다. 무더운 여름날 혜진이는 창문을 열고 잠에 들었다. 한참 꿈나라를 헤매고 있을 때 갑자기 방 안이 싸늘해졌다. 그녀는 눈을 떠보니 창문 밖으로 흰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긴 머리가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희미하게 웃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혜진이는 순간 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여인은 혜진이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사라졌다. 그 사건 이후 혜진이는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 처음에는 한 번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그 여인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혜진이를 찾았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입술을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혜진이는 점점 그 여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혜진이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며 쉬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혜진이는 홀로 그 여인의 방문을 견뎌야 했다. 점점 그녀의 방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공포가 깃들었고 혜진이는 잠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날 혜진이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친구 민수는 귀신이나 오컬트에 관심이 많은 소년으로 혜진이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다. 민수는 여러가지 민간 요법을 시도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러다 민수는 소문으로 들은 한 폐가의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유령이 나타난다는 폐가가 있었고 그곳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용기를 내어 폐가로 향했다. 폐가는 삭막하고 황량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내부로 들어가자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누군가 남기고 간 듯한 낙서들이 있었다. 민수와 혜진이는 각자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폐가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혜진이는 오래된 거울을 발견했다. 다른 거울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이 거울만이 이상하게 그녀에게 강렬한 끌림을 느끼게 했다. 거울 앞에 서자마자 혜진이는 그 여인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귀를 기울이자 여인의 목소리가 거울을 통해 들려왔다. 그녀는 슬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 나의 이름은 수진. 이 집에서 살았던 사람. 나의 고통을 풀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혜진이는 용기를 내어 더욱 집중했다. 그리고 여인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수십 년 전 이 집에서 불행한 사고로 생을 마감한 수진이라는 여인이 억울함과 한을 품고 떠나지 못한 것이었다. 그녀의 바람은 그 사고의 진상을 알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었다. 혜진이는 민수의 도움을 받아 수진의 이야기를 마을에 알렸다. 마을 사람들은 과거의 사건을 다시 조사하게 되었고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수진의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 혜진이의 방을 찾아오던 밤의 여인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혜진이는 이번 일을 통해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으며 그들의 한과 억울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민수와 함께 용기를 내어 수진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던 그 경험은 그녀에게 인생의 큰 교훈으로 남았다. 이제 혜진이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꿈속에서도 평안을 찾았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귀신이 출몰하는 고시원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대개 고시원이나 작은 원룸처럼 좁고 폐쇄된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나는 그 이야기를 조금 각색하여 더 길게 만들어 보겠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하게 된 민수는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기로 결심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란 쉽지 않았고 결국 그는 회사와 가까운 고시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곳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깔끔하고 무엇보다 월세가 저렴했다. 민수는 적당히 괜찮아 보이는 방을 발견하고 계약을 맺었다. 고시원은 복도가 좁고 어두웠으나 방 안은 아늑하고 괜찮았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런 이상도 없었고 민수는 새로운 직장에 집중하느라 바빴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민수는 꿈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항상 새벽 3시였다. 시계를 볼 때마다 침대 맞은편 벽에 걸린 거울에서 희미한 형체가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계속되는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일 거라며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밤마다 반복되는 악몽은 그의 삶의 깊은 그림자를 뜨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3시에 눈을 떴다. 방 안은 깜깜했고 그는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때 복도에서 걸어오는 구둣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민수의 방 앞에서 멈췄다. 문틈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빛이 발밑에 머물러 있었다. 긴장된 순간을 견디다 못한 민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찜찜한 마음으로 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와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는 불안감을 느꼈고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을 나섰다. 복도 끝에 있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거울 저편에는 자신 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았다. 자세히 보니 창백한 얼굴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의 형체였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민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급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고 다음 날에는 이 현상의 이유를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인터넷에서 고시원에 대한 이야기를 검색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 고시원은 원래 작은 병원이었다가 재건축된 곳으로 예전에 그곳에서 살았던 여자가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 여자는 항상 새벽 3시에 고시원의 복도를 떠돌곤 했다는 이야기였다. 민수는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친구는 민수가 환각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신경정신과 상담을 권했다. 그러나 민수는 스스로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대신 무당을 찾아가기로 했다. 무당은 고시원에 무언가 풀어주지 못한 영혼이 있다며 간단한 의식을 준비해주겠다고 했다. 민수는 무당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방에서 촛불을 켜고 준비된 의식을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촛불의 흔들림을 지켜보는 것은 무척 무서웠지만 민수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 순간 방 안에 느껴지는 냉기의 존재, 그리고 귓가에 들리는 희미한 울음소리.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의식을 이어갔고 얼마 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윽고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의식을 끝낸 민수는 놀랍게도 그 이후로 더 이상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다. 그의 꿈도 예전처럼 돌아왔고 고시원 생활은 평화를 되찾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의 가족이 그 지역에 작별을 고했고 그녀의 영에도 평화가 찾아왔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민수는 그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는 고시원을 떠난 후로도 종종 그날의 일을 떠올리곤 했다. 가끔씩 한밤중에 눈을 뜰 때면 아직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긴 했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야기면 년 전, 나는 전형적인 서울의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원룸 형태의 아담한 공간은 회사와 가까워 통근 시간을 아끼기에 이상적이었다. 그곳은 월세가 비교적 저렴했으며 건물 관리도 꽤 잘 되는 듯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밤 11시가 넘어가는 시각에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 방이 있는 10층으로 올라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던 순간 나는 어딘가 불편한 느낌을 받았다. 집 안에 들어섰을 때의 공기나 분위기가 평소와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지만 당시에는 그저 하루의 피로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자 긴장이 풀리면서 금세 잠에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깨어났다. 처음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옆방에서 들려오는 무언가를 질질 끄는 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의자 같은 것을 바닥에 끌며 이동시키는 듯한 소리였다. 벽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는 꽤 선명했고 나는 잠결에도 그것이 그다지 흔한 소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옆방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야 했기에 확인할 틈이 없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나는 일부러 옆방의 초인종을 눌러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고 당연히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밤에도 같은 소리가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길었고 중간중간 사람의 웃음소리 같은 것도 섞여 들렸다. 나도 모르게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결국 나는 다시 잠들지 못하고 새벽까지 뒤척였다. 다음날 나는 관리실에 옆방에 누가 사는지 물어보러 갔다. 관리인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랍게도 그 방은 몇 달 동안 비어 있었다고 했다. 믿을 수 없었다. 그 방은 분명 누군가 살고 있는 듯했기 때문이다. 관리인은 나를 의아한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내가 착각했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고 옆방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음산한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자 나는 조용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옆방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소리는 더욱 뚜렷해졌고 나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이대로 돌아설 수는 없었다. 용기를 내어 문 손잡이를 살짝 돌려보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나는 문에 귀를 대고 안에서 나는 소리를 집중해 들었다. 그때 갑자기 뚜벅뚜벅 발소리가 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섬뜩한 정적이 이어졌다. 나는 마치 뭔가 보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내 핸드폰이 크게 울리며 진동했다. 놀란 마음에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10층에 CCTV에 누군가 있는 것이 보였다라는 관리실의 메시지였다. 그 말에서 알 수 있듯 누군가가 방금 전까지 이 호수에 있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가까스로 진정시키며 재빨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관리실에서 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 화면 속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어둠 속에서 방을 드나들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상 속 인물은 분명히 그 방에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순간 관리인이 더 이상 그 방을 비워둘 수 없다며 바로 문을 교체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더욱 조심스러워진 채로 그곳에서 몇 달을 더 지냈다. 하지만 여전히 그날 밤의 기묘한 소리와 정체불명의 인물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았다. 그곳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때때로 그 소리와 기묘한 느낌이 떠오르곤 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나 역시 그곳의 진실을 알지 못한 채로 이 이야기는 내 기억 속에 공포로 남아있다.